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 네, 이 책은 일본 메이지 대학교 교수인 사이토 다카하시 작가의 책인데 인생을 바꾸는 평생 공부법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이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서 딱딱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조금 딱딱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 물리나 화학처럼 정말 어려운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과목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 분야에 통달을 하신 분이라서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과목을 지루하지 않게 따라갈 수 있었던 그 느낌이 생각나는 책이었어요.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아까 저희 아들이 기말고사 이제 첫날 보고 왔는데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본인이 생각하는 점수보다 못 맞은 것 같다. 이러면서 굉장히 실망을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아들이 한 2주 전부터 열심히 스터디 카페 다니면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첫날부터 결과가 안 좋으니까 굉장히 실망을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오늘 못 봤더라도 내일 또 잘 보면 되고, 또 이번 시험 조금 못 봐도 다음번에 잘 보면 되니까 이번에 못 봤다면은 이번 이제 실패라기보다 이번에 이제 실수를 거울 삼아서 다음번 시험을 잘 보면 된다.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내일 시험 준비를 잘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줬는데 위로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또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네가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점수를 잘 받고 싶다면은 그에 맞는 노력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네가 50점밖에 못 맞았더라면은 50점에 맞는 노력을 네가 했을 것이다. 100점을 맞고 싶으면은 정말 너의 혼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이 정직하기 때문에 네가 노력한 만큼 점수로 보여준다. 물론 뭐 운도 조금은 작용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부는 너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싶으면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막 가만히 있다가 이유를 알겠네 이러면서 또 가방 싸가지고 공부하러 나가더라고요.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학교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부하잖아요. 시험 봐야 되고 대학 가야 되고 하니까 그 공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짜 공부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졸업을 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공부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진급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또 그쪽 분야를 열심히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진급하기 위해서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예, 공부했었고, 또 사업가라고 하면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해당 분야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취직하고 싶거나 꿈이 있는 친구들은 뭐 요리사가 되고 싶다. 그럼 요리 쪽 공부를 할 것이고,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다 할 때는 뭐 토익, 토플, 뭐 이런 외국어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이렇게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을 목표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호흡이 얕은 공부다. 라고 이 책에 지은이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호흡이 얕은 공부
우리가 이제까지 한 걸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호흡이 깊은 공부란 무엇이냐? 이 책에서 이제 3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을 얻게 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치유해주고 또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공부. 그 다음에 또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세상을 살아나가는 지혜를 주는 공부. 그리고 또 지식체계가 풍성해지고 생각하는 법을 길러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공부. 그런 공부가 호흡이 깊은 공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호흡이 깊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딱 2가지. 네, 2가지로 한번 제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호흡이 깊은 공부는 저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는 정말 매우 훌륭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은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문 분야, 그쪽 분야를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독서를 통해서 그때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깊은 수준의 공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서울 안에 있는 4년제 S대를 졸업했는데, 그 S대는 아니고요. 제가 현재 이 수준의 독서를 중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해왔으면은 정말 서울대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독서가 그 저의 생각하는 능력이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독서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높여주었다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더 많이 읽으신 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책 내용 중에서 빌 게이츠 일화가 나오는데 이런 유명한 말을 했죠.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동네 작은 도서관이었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책 읽는 습관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도서관 갈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인정받는 사람의 성공의 그 시작이 동네 도서관이었다. 너무 소박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같아서 저는 이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꼭 도서관을 가서 그 수많은 책을 다 읽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도서관에 가기만 해도 그 분위기 속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우연히 흥미를 끄는 책 한 권을 펼쳐서 몇 장이라도 읽었을 때 그 작은 행동이 그 사람이 훗날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장소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독서와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효과가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독서야말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공부 방법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하고 딸 할 때 매일매일 일정량 독서를 권하고 있어요. 사실 학원은 보내지 않고 있고, 아직은 그렇게 고등학생은 아니기 때문에 학교 공부에만 치중하는 것보다는 책을 지금 약간 어렸을 때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효과가 좋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과에 진학할 때
제 효과적인 방법이 독서가 아닐까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독서를 매일매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호흡이 깊은 공부란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옛말에 한우물을 파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것저것 깊이 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분야의 것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도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말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한우물만 파서는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회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고 있고 그 다양한 사고들을 어떻게 잘 융합해서 새로운 차원의 사고를 이끌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은 제가 요즘에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물론 어렸을 때 다녔었어요. 피아노를 꽤 오랫동안 쳤었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었는데 그냥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조금 잘하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끌려다니는 식으로 피아노를 배웠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피아노 치는 게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그만뒀는데 요즘에 또 갑자기 훌쩍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자발적으로 피아노가 치고 싶더라고요. 왜 나이 들어서 뜬금없이 피아노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피아노 학원을 다니냐면요. 매일 제가 독서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 같은 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분야의 것을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뇌에 작동하지 않은 부분을 건드리고 뭔가 활성화시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물론 피아노를 멋있게 연주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뭔가 음악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저의 지식 체계와 결합을 시켜서 조금 더 신선하고 단조롭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어서 제가 좀 배우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이야기도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제 전공인 공학 이외에도 철학하고 인문학 수업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문학적 감수성을 키웠다. 그래서 애플이 돋보일 수 있는 힘은 인문학에서 가져온 인간적인 면모와 기술을 접목한 데서 온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꽤 수긍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페이스북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그 이분도 컴퓨터 공학이랑 심리학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렇게 탐독을 해서 문학 애호가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아주 전문가라고 해서 그쪽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두 분이 또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인생에는 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서 단 하나의 사고법, 단 하나의 전문 영역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름길을 여러 개 두고 눈앞의 길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수학, 과학, 음악, 미술 등 그 분야만이 가진 특수한 사고법을 두루 익혀두면 그것들이 나의 지식체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부라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한없이 어려워지는데
그 이유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제 입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그때의 생각이 굳어져서 공부는 어려운 것이다, 힘든 것이다 라고 선입견이 생겨버렸는데 평생 공부한다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좋은 대학교를 간다든지 뭐 학자가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 없이 그저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공을 갖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공부가 훨씬 더 보람 있어지고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읽고 느낀 점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책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기영이었습니다.